개혁을 얘기할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호복기사라는 겁니다. 호복기사. 개혁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랑캐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병입니다. 말 타고 활을 쏘면 기병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오랑캐 복장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소매하고 소매가 짧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는 겁니다. 간편하게 바지를 입는 겁니다. 중원의 복장은 소매도 헐렁헐렁하고 그 다음에 치마같이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말 타는 데는 대단히 불편했죠. 그런데 전국시대 들어오니까 춘추시대 때 후기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 특히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충돌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북방민족들은 봤더니 짧은 바지에 간편한 복장을 가지고 말을 타고 활을 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맨날 전차전 가지고 움직이니까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나라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즉위해가지고 조나라를 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제일 급선무가 뭐냐 했더니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의복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랑캐 복장에다가 말 타고 활을 쏘는 호복 기사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고한 개혁 논리로 무장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과 습속을 개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지배계층으로 하여금 솔선수범하게 만듭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배계층이 개혁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지배계층들이 개혁에 저항하다 보니까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령왕은 누구를 설득하냐 그러면 자기 숙부를 설득합니다. 숙부가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처음에는 오랑캐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숙부가 난리도 아닙니다. 법을 바꾸려면은 100배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이래가면서 조상이 물려준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법을 어떻게 함부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 직접 무령왕이 숙부한테 찾아가서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조나라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법을 바꿔서 개혁하지 않으면은 조나라의 생존이 위험해진다.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한 논리로 숙부를 설득을 해서 숙부가 오랑캐 옷을 입고 조정회의에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로를 대표하는 이 왕의 삼촌이 오랑캐 복장을 입고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한데 그 설득의 대상은 기득권 지배계층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만이 개혁에 성공하는데 성공합니다. 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개혁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이었는데 이게 충돌했거든요. 자꾸 맞서다 보니까 갈등만 일어나게 되고 국민들도 피곤해하고 지쳐버리는 바람에 이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차근차근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은 헌법소원까지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일부 정부 기관만 현재 이전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낭비예요.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은 맨 여의도로 기차 타고 차 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한 해 수백억씩 낭비가 된답니다. 원래는 입법부가 그걸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계획에 따르면 국회도 그걸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항했던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저항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존의 보수 수구 세력들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그거를 천도를 막은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천도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전국 각지의 혁신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여기 나주도 그렇고 여기 완주 쪽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각 지역으로 전부 다 혁신 도시들이 다 그래도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균형 발전, 균형이라는 게 뭐 말도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옛날부터 서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여당 대표가 뽑히자마자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바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당에서, 지금 야당하고 있는 쪽에서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그럼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경상도로도 내려가야 돼, 경북도 내려가, 경남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작자들이 막 이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니까 이쪽에서 거꾸로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또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세워놨던 계획들입니다. 정부기관의 이전, 지방 이전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하나둘씩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만 2천만 명이 넘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전략적으로도 다행히 지금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전에처럼 전쟁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 나고 하면은 수도권만 공략하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죠? 2천만 명이 거기 모여 살고 있으니까. 자, 처음 말씀드린 이제 임목득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의 성공 요건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 그 다음에 인재 문제, 그 다음에 지배계층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개혁을 성공시킨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람이, 상황도 외국 사람입니다. 상황도 진나라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 사람입니다. 상황이 진나라 효공이라는 사람이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라고 해서 구현령을 내립니다. 인재를 구하는 방을 붙입니다. 이게 구현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중국 역사에서는 이 구현령이 여러 차례 내려갑니다. 조조도 구현령을 내린 적이 있고, 한나라 때 들어오면 한나라 무제도, 천하의 인재들을 고루고루 내가 스카우트하고 싶다, 구하고 싶다 해서 인재를 구하는 구현령을 내리는데요. 이 구현령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위나라로부터 진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효공을 만나 가지고 개혁 정책을 총 책임지는 좌서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아 가지고 개혁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 바꾸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상황이 도대체 왜 시행이 안 될까? 왜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지배계층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법지 불행은 자상법녀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또 법이 바뀌었어? 뭐 지들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뭘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가장 심각한 폐해가 그거 아닙니까? 지들은 법조항을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법을 농단하고 자기 기득권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정말 시정 잡배만도 못하게 소위 얘기하는 법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는 자기들은 마치 그 선택받은 인간인 것처럼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관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한 놈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공부만 잘하는 놈들 때문에. 이 공부만 잘하는 놈들 거기 딱 득식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줄도 모르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사법고시 입학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판사하고 검사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만 판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검사고, 그 밑에는 변호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변호사로 나오면 변호사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사니까 조금 나아지는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이 판사들이 문제는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거기 가서도 또 성적 순으로 잘라요. 또 이게. 우리나라 군대도 똑같답니다. 군대도 육사, 공사, 해사들 보면은 공부 잘해야지. 예. 그리고 인맥도.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기를 몰아야지 승진할 수 있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근데 그 전투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성적순이야. 몸에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일단 성적이 좋아야 돼요. 비행기를 못할 만큼 몸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상처가 큰 게 있다든지 그러면 압력을 못 견디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게 아니라면은 성적순으로 잘라요. 그것도 또 재밌게. 그거보다 좀 못하면 이제 헬기 타야 되고. 이게 심각하죠. 그죠? 자, 상황이 분석을 해보니까 법치 불행은 자상범죄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한테 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법을 정말로 믿음 있게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임목덕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목여금이라는 겁니다. 나무를 옮겼더니 돈을 주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상황이 북문에다가 나무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는요. 방을 붙입니다. 이 기둥을 들어서 남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20냥을 주겠다. 라고 방을 붙여요. 백성들이 전부 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웃기고 앉았네. 그거 한 냥치도 안 되는 건데. 힘을 써가지고. 근데 2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뻥이다. 이제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50냥으로 올립니다. 상금을. 50냥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량 하나가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재미삼아서 힘이 남아 돌았던 모양이죠. 재미삼아가지고 그 기둥을 들고는 북문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50냥을 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신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무 기둥이 믿음의 나무 기둥인 겁니다. 저걸로 백성들이 법을 이제는 제대로 시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샀던 그런 일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혁이 됐든 간에 법을 바꾸든지 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개혁의 의지를 확고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는 상황이 뭐랍니까? 위에 사람이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태자가 법을 어겼더니 태자를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태자의 스승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그 태자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태자한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자한테 보복을 당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진나라를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면 개혁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의 개혁이라는 것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의 생활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나라에 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상이나 땅이나 벼슬을 주지 않는다. 그 공이라는 게 뭐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의 목을 많이 베는 사람들.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벼슬을 줍니다. 놀고 먹는 귀족들은 일체 벼슬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도 박탈하고. 그리고 일부 백성들의 토지 사유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땅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산할 거 아닙니까? 내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같이 못 살게 합니다. 대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못 살게 해요. 식구들을 반드시 성인 남자들은 분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뭐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려.
여자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시집 안 가면은 또 벌금을 물려. 집안에다가 벌금을 공동 책임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짝을 빨리빨리 짓게 해서 인구도 늘리고 생산도 장려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법을 정하냐 그러면 길거리에다가 죄를 갖다 버려도 처벌을 했어요. 길거리에다 죄를 버려도.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침 뱉고 껌 버리고 뭐 이러면은 이제 처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법이 아주 치밀하게 백성들 생활 곳곳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진나라가 변법, 이건 그걸 변법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개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변법입니다. 바꿀 변자에다가 법법자입니다. 법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진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이 상황의 개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 그러면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도량형. 그 대박,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울, 요거를 통일합니다. 요 통일이 나중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화폐 통일이라든지 도량형 통일이라든지 문자 통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의 개혁 정책이 나중에 진나라의 통일과 통일 정책, 통일 이후의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지대한 대단한 철저한 개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